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4월 17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동향 보겠습니다. 4포인트, 코스피는 4포인트 오르고요. 코스닥은 7포인트 오르면서 둘 다 또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장 중간에 하락을 좀 하기도 했는데 막판에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 모습이었고, 기관 투자자가 여전히 계속 매도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계속 코스피를 모아간다는 점 굉장히 인상 깊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지수는 역시 강세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확실히 코스닥이 이 상승 탄력을 받았고요. 정고점을 강하게 뚫은 만큼 앞으로도 계속 강하게 힘주어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주봉이나 월봉 모두 좋게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기대가 되고요. 지금 투자자를 보시면 계속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가 한쪽에서 계속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급적인 면에서는 코스피가 좀 더 좋아 보이긴 하지만 이 주가 상승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미 고점을 뚫었고 계속해서 이제 기술주 관련해서 오르기도 하고 바이오 제약 그 다음에 진단키트까지 모두 오르다 보니 지수가 계속 좋게 진행이 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코스피고요. 코스피는 지금 일봉상으로는 고점에 계속 붙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밀어 넣을 때까지 밀어 넣었기 때문에 한번 조정을 받지 않는다면 바로 고점을 뚫어서 위로 올릴 것 같습니다. 일단 투자자를 보시면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3월 26일부터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4일 연속 또 매수가 들어오면서 거의 1조가량 또 코스피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기관 같은 경우는 계속 매도 포지션을 잡고 이어갔고요. 조금 인상 깊었던 것은 연기금이 드디어 코스피를 매수를 좀 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금융투자가 많이 매도를 하면서 지수가 조금 보합 정도로 끝났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주로 매도를 하던 연기금이 다시 한번 매수로 돌아선다면 좋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 다음은 채권 수익률을 보겠습니다. 채권 수익률은 미국 10년물 1.59%로 1.6%를 깼고요. 네, 1.6% 깨져서 저점을 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바닥을 지지하다가 다시 한번 쭉 뚫고 1.6%까지 깨버렸는데요. 조금 반등을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확실히 지금은 채권 수익률이 조정을 좀 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걱정하던 그런 시기는 좀 지난 것 같고요. 네,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수 상승을 위한 이 모든 환율 지수라든지 채권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좋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암호화폐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증시 상승에 좀 무게가 가는 느낌이죠. 지금 이제 상하이 종합이라든지 니케이도 다 올랐고 드디어 간밤에 또 다우존스, 나스닥이 또 올랐습니다. 뭐 크게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증시 전체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오늘 증시는 이 정도로 보고요.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50원 올랐습니다. 14,000원. 네, 드디어 14,000원 지키면서 이번 주말을 보낼 수 있게 되었고요. 차트를 보시면 일봉상으로 꼬리를 한번 더 내렸다가 받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5일선을 깨지 않는 선에서 한 주를 마무리를 했고요. 지금 거래량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점진적으로 줄여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때처럼 또 점점 줄이면서 며칠 더 횡보를 할지 아니면 바로 다시 한번 거래에 힘을 주면서 15,000원대로 밀어 넣을지는 뭐 세력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요. 저희는 이제 흐름만 깨지지 않는 흐름만 계속 타고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1선을 뚫고 나서 단 한 번도 21선 아래로 내려온 적이 없고요.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60일선도 서서히 위로 들기 시작했고요. 모든 이평선들이 정배열이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두산중공업 상승이 끝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갇혀 있었죠. 주가가 갇혀 있던 요 박스권, 지금 요 박스권에 지금 도달해 있고요. 한 번 더 레벨업을 한다면 이제 15,000원에서 17,000원까지 충분히 도전이 가능합니다. 그때 이제 여러 번 터치했던 17,000원 선을 뚫을지 말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투자자를 보면 어제 이제 기관이 또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매도를 조금 했죠. 근데 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연기금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제 연기금이 거의 25일 동안 순매수를 이어가다가 그 연일 매수가 이제 깨졌는데요.
하지만 금요일에 또 목요일에 판 2배 이상을 매수를 하면서 좋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여전히 두산중공업을 사모아 가고 있고요. 투신 같은 경우도 약간 팔았지만 6일 연속 많은 양을 매수를 했습니다. 보험은 계속 매수를 이어갔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두산중공업을 지금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매도를 이어갔지만 좀 아쉽게 이제 매수 매도를 번갈아 가면서 하지만 그래도 기관 투자자가 그간 들어왔을 때 주가가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네, 지금은 기관 투자자 수급을 따라 그냥 주가가 올라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크게 외국인이 매도한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잠깐 보시면 두산중공업 상세를 보시면, 자, 외국인이 당일에는 이제 57,000주 매도로 잡혔지만 네, 추정이 잡혔지만 또 금요일에는 마지막에 매수를 하면서 29,000주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전일에도 78만 주를 매도한 것처럼 나왔지만 절반 이상을 다시 매수해서 35만 주 매도로 마무리를 했고요. 생각보다 외국인이 많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들어온 만큼 나간 걸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제로 이제 그 종합적인 데이터를 보았을 때는 이 절반을 나갔기 때문에 외국인도 아직까지 상승 추세에 있다. 네, 수급을 모아가는 추세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주봉상으로나 월봉상으로는 아주 좋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6주 연속 양봉이 띄워졌고요. 확실히 두산중공업으로 분위기가 쏠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월봉도 마찬가지 4월 달에 이제 월봉을 점점 길게 뽑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2주가 남았습니다. 2주 동안 좀 더 진출을 해서 옆으로 위로 좀 쏟았으면 하고요. 저번 달보다는 올해 이번 달 거래량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거래량 한번 다시 터뜨리면서 위로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이번에도 잠깐 내리는 척 하면서 올렸죠. 자, 지금 지수 분위기도 좋고, 두산중공업이 이제 정부에서 SMR과 같은 원자력 투자 같은 좀 좋은 소식이 들리면서 지금 힘을 좀 다시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상풍력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테마를 좀 바꿔가지고 잘 변환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기존의 강자라고 불려오던 원자력 시장에서도 좀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다 보니 금상첨화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앞으로도 좋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좀 더 지켜봅시다. 계속 올라갈 것 같으니까요.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보고 공매도 잔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공매도 잔고 확인하면요, 일단 오늘은 조금 감소를 했습니다. 200만 주에서 194만 주로 감소를 했고요. 드디어 이제 공매도 잔고가 고점을 찍고 감소를 좀 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틀 연속 이제 음봉을 띄우면서 하락하는 척 하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다 쓸어서 매수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공매도 잔고도 그때 조금씩 상환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공매도 잔고를 늘려봤자 전혀 이 세력들에게는 유의할 점이 없습니다. 이미 이제 합병은 진행이 되었고 7월 달에 진행이 될 것이고요. 사실 5월 달에 뭐 합병 찬반에 대해서 의결권이 행사가 되는데 뭐 거의 100% 저는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산중공업은 지금 계속 주가가 상승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들 입장에서도 지금 공매도를 상환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뭐 봤지만 대차 잔고도 좀 줄어가지고 1970만 주로 계속 유지 중이죠. 네. 지금 뭐 크게 뭐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공매도 잔고 흐름이 조금 바뀌기 시작했다.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기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스코다. 네. 두산 스코다가 이제 유럽 쪽에, 원래 이제 체코 쪽에 있는 기계 그 기업이었는데, 이걸 이제 두산 쪽에서 인수를 했던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터키의 석화 플랜트에 증기 터빈을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MSC 화학 공장의 부속품 이제 15메가와트 증기 터빈을 공급을 하기로 했고요. 지금 이제 가스 터빈이죠. 가스 터빈을 이제 두산중공업에서 새로 개발을 해가지고 세계 5대 강국이 개발했던 그거를 우리나라도 자체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갖췄다고 볼 수 있고요.
올해 이제 김포 열병합 발전소에서 2023년인가요? 2022년이었나? 검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외에서도 전기 터빈과 같은 것을 만들면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두산중공업이 어, 시장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해외에서도 수주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두산 스코다라는 것이 심심치 않게 이름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MSC에 건설되는 황산공장 부속분과 함께 15메가와트 전기 터빈을 공급을 한다. 앞으로 12개월 안에 전기 터빈 공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가스 터빈이라든지 두산 스코다 파워에서 유럽들 곳곳에 유럽 강국들 곳곳에 이렇게 납품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두산 스코다라는 것은 체코 풀젠에 위치해서 보일러, 터빈 원천 기술에 특화된 업체로 3메가와트에서 1200메가와트 출력의 발전소 설비, 그다음에 전기 터빈, 발전기 세트 등을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좋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추가로 볼 것이 두산 그리드텍입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에 있는 법인이고요. 이 법인이 이제 미국 태양광 ESS 사업 수주를 했다고 합니다. 야, ESS가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풍력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태양열 에너지를 이제 통해서 이 태양 패널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게 되면 그걸 이제 저장을 좀 해야 되거든요. 최근에도 이제 제가 기사를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이 에너지를 계속 생산을 했을 때 그것을 이제 저장할 수 있는 그 수단이 필요한데 그것이 이제 ESS에 해당되고요. 그걸 이제 두산중공업이 저번에도 호주에 ESS 사업을 따내면서 1,000억 정도 따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추가로 ESS에 대한 소식이 들려온 거고요. 그래서 두산중공업의 미국 자회사, 두산 그리드텍이 신재생 에너지 기업인 CS 에너지와 미국에서 태양광 에너지 ESS 연계 사업을 따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수주로 기술력을 입증을 하고 미국 신재생 에너지 시장에서 추가 사업을 모색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신재생 에너지를 좀 투자를 좀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신재생 에너지 플러스 SMR 시장까지 미국에서 투자를 하니까 이제 두산중공업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뉴스케일 파워를 통해서 SMR 기술 거기에 대한 지분도 투자를 좀 했고요. 두산중공업이 1조 이상의 수주를 따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그 계약이 실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신재생에너지 SMR 둘 다 기대가 되기 때문에 저는 두산중공업 앞으로도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저장 장치 용량이 막 큰 것은 아니거든요. CS 에너지는 이제 미국 뉴 잉글랜드의 5.1메가와트 태양광 발전소와 2.5메가와트 ESS를 구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두산중공업에서 같이 두산 그리드텍이죠. 통합 에너지 관리 시스템 EMS를 공급을 하고요. EMS란 이제 에너지 저장과 출력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발전소를 제어하고 배터리 성능 저하를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적으로도 두산중공업이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좋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도 이렇게 320메가와트 규모의 프로젝트를 맡은 적이 있었고요. 앞으로 이제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탄소 중립을 선언함으로써 신재생 에너지는 2020년 30년까지 3616메가와트급의 ESS가 지어질 것으로 예상을 좀 했습니다. 지금 계약한 이 ESS가 뭐 5메가와트 이 미만인 것 같은데요. 그거를 이제 몇 개를 지어야 되죠? 한 1000개는 지어야 되네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 먹거리도 많을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요 정도로 보고요. 두산중공업 지금 14,000원으로 드디어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 익숙하던 그 숫자를 보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15,000원, 15,000원, 16,000원, 17,000원까지 충분히 가야 되고요. 아주 이제 처음
네, 뭐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면 처음 보시는 분들이고 이전에 여기서 뭐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오랜만에 보는 숫자일 테고요. 이 자도 한번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지금 계속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월봉도 위로 들기 시작했고 저는 분명히 네, 조만간 16,000원, 17,000원 도전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